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옆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용카드 단말기, 벤이라고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옆에 이 여성분이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시죠. 그리고 PG라고 하거든요. 이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강자. 이런 기업을 한번 오늘 분석해보자 하거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먼저 매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기업은 원래 벤 사업,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 사업을 원래 주력으로 하던 기업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이스 페이먼츠라고 하는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 하나의 사업부였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100%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완전 자회사죠. 100% 지분율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팬데믹 2020년 이제 2021년 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5% 그러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출 비중이 중요해졌어요.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벤 사업은 거의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출혈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점점점 수익성이 악화돼 가고 있어요. 벤 사업은 매출도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요. 그 떠오르는 산업은 PG 산업이거든요. 지금 PG 산업도 근데 마진은 그렇게 높진 않으나 온라인 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산업이죠. 다음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이 실적 전망, 나이스 정보통신은 실적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은 이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최근 리포트인데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2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괜찮은 편이고 PER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적이 워낙 급성장해서요. 그리고 원래 PER도 그렇게 높은 업체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PER은 조금 할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최소한 10배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ROE도 이제 1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ROE가 항상 어, 그래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은 기록을 해줘야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들 보면 코카콜라도 ROE가 거의 한 30% 정도를 계속 몇십 년간 유지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만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할 수가 있다고 어,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 성장 추인데요. 매출이 몇 배가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보시면은 어, 좀 많이 뛰고 있는데요. 잠깐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이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하반기 넘어가기 전부터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계속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늘고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벤 사업부의 이익이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갔던 측면이 있고, 근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PG 사업부에 이제 성장이 보태지고 있고 이제 서로 벤 사업하고 이제 PG 사업이 서로 조합 매출 구성이나 이런 게 조합이 돼가고 있고 PG 사업이 이제는 더욱 커져가 버렸기 때문에 실적에는 그렇게 타격이 없고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적 한번 다시 보시면 실적 한번 다시 보시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뭐 순이익단은 이렇게 뭐 비용 처리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간 측면이 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타격 없이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벤 사업부 이제 오프라인 벤 사업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서 많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하나 나쁜 게 없다. 단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 센티멘탈 부분이 지금 악화돼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같이 백신 접종률의 어떤 그 그래프랑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백신 접종률은 제가 저번에도 코스맥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률은 연말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놨고 지금 추석 전에 1차 접종까지는 70% 이상은 접종이 끝날 걸로 계획이 되고 현재 60%가 넘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다. 백신 확보도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회사를 이제 선택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까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지금 3,335억 정도 되는데 순이익은 지금 아까 보시면 죄송합니다. 순이익은 아까 보시면은 올해 예상치가 한 3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게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단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영업이익에 거의 지금 10배 이하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ROE가 지금 10%가 넘어가잖아요. ROE가 10%가 넘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영업이익의 최소 10배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배 이하 가격이라는 거는 상당히 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밸류 스탁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저는 밸류 스탁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밸류의 함정에 빠지면 어, 그 성장성이 없다 보면 실적 성장이 없는 기업을 사다 보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최근 트렌드가 아니죠. 이제 몇 년 전부터 트렌드는 플랫폼 기업 같은 거 올라가고 그리고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급상승하는 이런 기업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래서 단순히 자산주나 이런 기업보다는 실적 성장이 담보된 그 저평가된 밸류 스탁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동반된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치주를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재무 안정성은 어떤가? 이 기업의 나이스 정보통신의 순현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현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캐펙스가 안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냥 이게 바로 순이익 그 현금으로 바로 쌓이는 구조예요. 추가적으로 어떤 그 캐펙스가 그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인건비도 과도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가맹점을 많이 이미 과거에 확보해 놨고 그리고 이제 벤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출혈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이 정리가 다 그 경쟁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지금 독과점 체제가 됐어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지금 이따가 한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3%가 넘어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5% 이상, 거의 10% 이상의 그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보시면 현금은 무리가 없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총이 3,330억이고 현금이 이 정도인데 현금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결 기준인데 이게 별도 기준으로 해도 거의 1,500억 정도 돼요, 현금이. 그러면 실제 동원 가능한 현금이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으로 해서 동원 가능한 현금이 1,500억이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자회사도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뭐 나이스 페이먼트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이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동원 가능한 순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히 안정적이죠.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리고 부채까지 어느 정도 다 제외된 순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죠.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 추이 사업부별 한번 보시면은 저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에서 PG 사업 부분이 점점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벤 사업 부분이 이제 역성장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2021년부터는 조금씩 성장할 거예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어, 위험성이 상당히 적죠.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기존 사업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 안정성, 성장성이 높다. 안정성을 넘어서서 성장 안정성이 너무 높다. 이 연간 이 YOY 추세를 보면은 21년도에도 어 38, 이건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뭐 20년도에는 PG 사업부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때 팬데믹이 발생해서 PG 사업부가 엄청 성장할 때거든요. 그래도 또 21년도에도 38%, 그 다음 연도에 기저효과가 끝났는데도 팬데믹 끝나고 기저효과가 끝났는데도 20% 정도가 성장을 해버리죠. 역기저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안정성이 높죠. 실적 성장률이. 이건 아까 제가 벤 사업부 이제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벤 처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라인 벤 처리가 있고 오프라인 벤 처리가 있는데 온라인 벤 처리는 이제 PG 사업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개 역할을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벤은 여신금융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금융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도 PG 사업부도 PG 업체들이 그러니까 얘한테 신용카드 승인이나 매입 처리를 끝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그 PG 사업부가 성장해도 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너지가 높죠.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제 벤 사업부랑 PG 사업부 동시에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프라인 벤처리 수는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벤처리 이게 피지 사업부나 우리 이제 키오스크나 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드라이브스루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처럼 미리 결제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2020년도에 팬데믹의 효과를 엄청나게 받았죠.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잖아요. 지금도 2분기에 이 정도 처리 건수가 나와버려요. 갈수록 이게 두 개 상반기 때 2020년 거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아니, 여기 20년 1분기랑 죄송합니다. 20년 1분기랑 비교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넘어서고 있죠, 계속. 마지막으로 이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간편 결제 시장이 커짐으로 따라서 이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영향력이 엄청 이 그림 보시면은 저희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이런 뭐 대형마트도 다 되잖아요. 요즘에 결제할 때 이런 식으로 간편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간편 결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벤이나 피지 사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 요인인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독과점 이슈가 막 떠오르고 있죠. 어제 오늘 또 보면은 오늘은 좀 반등했는데 어제 그 전까지 보면은 막 10% 이상 막 거의 카카오는 막 15% 이상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정도로 독과점 이슈가 상당히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직 계열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업체하고 전략적 그 협약을 해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10만 개 이상 되는 뭐 가맹점이나 이런 거를 바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했던 거는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독과점 이슈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업체들도 좀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이쪽 그 전략적 협약으로 좀 많이 바꿔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그 벤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 사업, 그러니까 전자결제 사업 이쪽에서 강자인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어, 계속 그 열심히 해보자가 하는데 제가 방송하는데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